자, 이번에는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소형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로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이 추가로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소형주택 기준은 수도권은 6억 이하,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한 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는 것들도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 사는 것도 안 들어가겠죠. 조건은요, 임대사업자를 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같은 거를 30평대를 하나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얘는 2주택자가 되는 거죠. 2주택자가 되니까 얘는 2주택자로서의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주택을 지금 이미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요. 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숫자에서 빼줘요. 그런데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1, 2, 3주택자니까 이거는 취득세 중과를 맞아요.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 근데 함정이 뭐냐면은 이러한 제도를 내년 25년 말까지만 한정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6년 말이 지나면 지금 빼놔놓고 26년이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게 다 주택 숫자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세제 혜택이라고 볼까요? 이런 작은 걸 사고 25년 내년 말 안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까지도 다 사버리는 경우에만 이게 좋은 경우죠. 근데 그게 내년 말까지 아파트가 사야 될지 만 사야 될지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택 숫자는 제외되지만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주택을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해서 끌고 가면은 괜찮다. 또 하나는 종부세 합산해서 이건 배제가 돼요. 물론 강남 상구나 용산 지역은 제외예요. 이게 이 혜택이 오히려 더 커요. 종부세 합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만하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